여러분들 매핑이 500개나 돼. 아니 매핑이 아니라 매크로가. 이거 미쳤다. 차차라차차차차차차 바게티. Stop it. Get some help. 잠깐만요. 자 왔습니다. 제파이러스 아니지 리드조의 제노플러스입니다. 제파이러스 울트라라는 컨트롤러에 너무 흥분돼가지고 제파이러스라고 말할 뻔했네. 리드조에서 출시한 제노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요청 많았습니다. 리뷰 제발 올려달라. 일단 이 컨트롤러가 리드조이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습니다. 이 리드조이라는 회사가 빅빅원 블리츠2를 만든 컨트롤러의 장인이 설립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기술을 이제 블리츠에서 여기서 가져왔나 또는 이분만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워낙 이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번 G7 프로 8K도 비빌 수 있을 만한 성능을 출시했나, 이 기준을 두고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리에서 이렇게 제품이 오긴 왔는데 제가 주문한 제품이 이제 그 진동이랑 같이 오는 그 제품을 주문했어요. 예, 그 홈페이지 가 보면은 뭐 이상한 뭐 그 헤어밴드 같은 거를 출시했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진동인지 뭐 자이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 탑재를 하면서 게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컨트롤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장비나 기기를 여러분들의 몸에 장착을 해서 게임 경험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가격대보다 조금 더 내서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구에서는 한 4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제가 구매한 건 8만 원대에 구매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괜찮은 필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제품이 여기 있고요. 박스 상태는 그냥 웃음이 나온다. 야, 완전 찌그러져서 왔네요. 예. 아무튼 이게 내돈내산 리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진 것들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 이거 협찬이었으면은 겁나 신경 써서 보내줬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주문하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게 그 매직키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아무튼 이거는 좀 자세히 나중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컨트롤러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사용 설명서 USB 동글도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이제 충전도까지도 같이 주어서 줍니다. 충전독은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플라스틱 퀄리티도 괜찮네. 좋습니다. 자, 컨트롤러가 재질이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처음에 리드조이라고 해서 사실 뭐 4만 원대면은 그냥 칩한 플라스틱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플라스틱이에요. 고무 그립은 아니고요. 근데 뒤에 거칠거칠한 건 조금 있어. 근데 이게 그 슬립 방지에 도움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뭐 그런 그립감은 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그립은 좀 얇아요. 예, 조금 이제 뚱뚱하거나 둥글둥글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날렵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서 듀얼 센스랑 좀 비슷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느낌의 이 플라스틱의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이 썸스틱도 진짜 부드러운데? 예, 썸스틱도 아주 좋아요. 갈림 방지도 잘 되어 있고 메탈 샤프트를 또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썸스틱도 이렇게 또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충전독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대부분 충전독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리드조이는 충전독이 날렵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부터가 상당히 슬림한 걸 볼 수가 있어서 컨트롤러 올려놨을 때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 진짜 얇아. 한 요 정도밖에 안 해. 그래서 이걸 딱 올려놨을 때 되게 심플하면서 좋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요런 걸 좀 신경을 썼네. 이 리드조이의 가운데 무슨 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충전독에도 하나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디자인 면으로도 좀 신경을 쓴 거를 볼 수가 있다. 썸스틱 같은 경우는 TMR 스틱을 사용하고 있고요. 텐션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썸스틱 캡이 이 재질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손가락이 미끄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시면은 이게 진짜 끈적끈적하면서 손가락에 딱 달라붙는다.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좋아.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주어지고, 전체적으로 썸스틱의 높이 같은 경우는 뭐 높다 낮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딱 적당해서 좋고요. 손도 그냥 저절로 잘 감기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디패드 같은 경우는 텍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G7 프로와 다르게 이제 마이크로 스위치가 아닌 텍타일.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키압이나 이런 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숄더 버튼 같은 경우도 텍타일인데 숄더 버튼 느낌이 조금 아쉽다. 예. 좋은 거는 여기 숄더 버튼에 텍스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얹었을 때 슬립 방지가 되면서도 이제 여러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누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클릭감이 부족하다. 좀 쫄깃쫄깃하진 않아. 트리거 버튼은 좀 생각보다 얇습니다. 예. 좀 뾰족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쿠셔닝은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소리는 조금 나는 그런 트리거입니다. 근데 부드럽고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트리거 스위치도 한번 켜주면은 이제 트리거 락으로 가겠죠? 네, 마이크로 스위치로 전환이 됩니다. 클릭감은 좋습니다. 좋아. 마이크로 스위치 클릭감은 훌륭하고 무엇보다 이 리드 조이에서 백 버튼을 이렇게 4개로 출시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요새는 좀 이제 패들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요런 거 한번 써보자. 어떤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백 버튼을 잡을 때 2개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어렵게 막 움직여 가지고 이거 사용하고 저거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4개 다 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누르거나 안에 바깥에 누르거나 이동이 진짜 편해요. 불편한 점이 너무 없어. 처음에는 내가 이거 걱정을 했거든. 이게 백 버튼 누를 때 이제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요거 괜찮습니다. 요렇게 사용을 하다가 안쪽을 누르다가 바깥쪽 사용하다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겉에 있는 백 버튼은 마이크로 스위치고 안쪽에 있는 백 버튼은 텍타일이야. 그래서 누른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백 버튼 요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돔 형식으로 된 백패들 알죠? 잠깐만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게 ZD 얼티밋이 있는데 요게 돔 형태의 백 버튼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도 선호하시는 분들 많거든. 저도 이것도 괜찮아 하긴 하고. 그래서 요걸 누르고 요거 밑에 누르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제 ZD 얼티밋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게임하다가 하나를 선택하기 너무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 돔이 옆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손가락을 움직일 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띄었다 지워놔야 된다. 이게 있거든. 근데 요거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위치는 돔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보시면은 그렇게 위치가 다르지 않아. 근데 돔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만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다. 그리고 백 버튼 같은 경우도 텍스처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까칠까칠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요 나사 구멍을 또 따로 치우지 않은 걸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큰 지장이 되는 건 아니라서 신경 쓰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겠고 밑에는 충전 핀 그리고 가운데는 페어링 버튼 그리고 홈 버튼과 이제 메뉴 홈 셀렉트가 되겠죠. 그리고 USB-C 케이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썸스틱 텐션과 액션 버튼 키압 이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75 정도 나오네요. 생각보다 텐션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 만졌을 때도 조금 이거 뻑뻑하다라는 느낌 들었어. 야, 근데 왼쪽에는 63 정도 나오네요. 왼쪽은 60 정도 나오고 오른쪽은 한 70 정도 나와서 오른쪽이 조금 더 텐션이 높다. 이게 제 모델만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만졌을 때도 그 느낌 들긴 했어요. 오른쪽 조금 더 타이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느낌이겠지라는 생각했는데 확실히 재보니까 그러네. 오른쪽이 70조에서 75 정도 나가고 왼쪽이 60에서 65 정도 나간다. 액션 버튼은 120g 포스가 나갑니다. 이게 키압이나 이런 수치를 쟀을 때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해 주세요.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잘 알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키압이 높다라고 또 나쁜 건 아니고 키압이 낮다라고 해서 또 너무 좋은 건 또 아니야. 이게 좀 호불호가 좀 나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익숙함 이게 얼마나 좀 적응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장시간으로 게임하자면 키압이 낮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게임하신다면은 낮을수록 좋죠. 왜냐면은 이제 손의 피로감이 확실히 체감이 되긴 해요. 근데 누르는 피드백이나 이제 누르는 그런 클릭감에서는 이 키압이 너무 낮으면은 또 이제 너무 라이트하니까 그 클릭감을 잘 못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라. 그래서 120g 폴스라고 높다고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쫄깃쫄깃하고 누른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키압이 높은 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또 않아요. 이 버튼에 안에 들어있는 이 돔이 어느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 버튼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마이크로 스위치긴 한데 마우스 클릭처럼 그냥 살짝 톡 눌렀다고 눌러지는 느낌은 아니고 중간에 확실히 이게 뭐 실리콘 레이어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조금 더 쫄깃한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액션 버튼이 리드조이의 제노 플러스가 상당히 커요. 보이시나요? 보면은 여기 액션 버튼이 좀 더 크거든요. 이게 베이더를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 기다려봐. 여기 베이더 프로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액션 버튼이 훨씬 더 큰 걸 볼 수 있죠. 사이즈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더 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액션 버튼이 생각보다 큰 편이다. 네, 아무튼 이제 한번 컨트롤러 연결을 해보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컨트롤러 연결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너 데드 존이 풀려 있네요. 따로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너 데드 존이 풀려 있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서클 에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 2.7이다. 제가 왜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수 있는 그런 서클 에러가 0%잖아. 근데 그 0%가 사실상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스틱에 보정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2.8 이런 것들은 보정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스틱의 서클라리티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기본적인 따로 보정이 없는 설정으로도 2.8이 나왔다라는 건 매우 낮은 테스트 결과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이스틱의 이제 디바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바운스는 좀 존재하는 편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또 보정할 수 있으면은 그 기능 있나 없나 또 이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트리거의 데드존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있네요. 0에서 100%가 데드존 설정이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는 한 5%, 3% 정도 데드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엔드 데드존은 없어요. 딱 눌렀을 때 100%로 떨어진다. 자, 디패드의 애큐리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를 누를 때는 성공률이 아주 좋아. 근데 오른쪽 위에랑 왼쪽 위를 누를 때는 에러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로테이션, 휠 로테이션은 잘 됩니다. 플로팅 디패드니까 로테이션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adjacent는 adjacent도 어렵다. 오케이.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이 디패드가 우리가 십자키가 딱 이렇게 4개가 있잖아. 근데 입력될 수 있는 버튼들이 좀 안으로 뭉쳐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면을 누르게 되면 입력과 멀어지기 때문에 입력에 실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체감이 돼요. 뜯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이 안쪽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윗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끝에를 모서리를 누르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실수 입력이 나는 거야. 근데 손가락을 안쪽으로 조금 더 모여서 누르게 되면은 입력이 좀 더 정확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안에가 좀 더 딱딱하다 보니까 안에 누르는 것보다 겉에 누르는 게 좀 더 편하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설계가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패드 사용하실 때는 안쪽을 눌러야 되는데 안쪽을 누르기엔 너무 뻑뻑하고, 디패드는 이거보단 좀 다른 거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 그 PC 앱 다운받으려면은 저기 중국 사이트로 들어가야 된다. 링크 제가 마련해 놓을게요. 아니면은 그 링크 내가 깜빡하면은 그냥 구글 들어가서 리드조이 치면 돼. 리드조이만 치면은 이렇게 중국 사이트가 하나 뜰 거야. 이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번역기 틀어서 이렇게 앱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돼요. 앱 다운로드에서 맨 밑에 여기 윈도우즈 앱 누르면은 다운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중국어로 돼 있긴 하네. 근데 여기서 위에 누르고 잉글리시가 있긴 합니다. 잉글리시 버전이 있어요. 자, 제노 플러스가 연결됐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AI 설정도 있긴 한데 스킵합시다. 이 디바이스 컨트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필을 3개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버튼도 이제 매핑이 가능하고, 터보 기능도 있다. 래피드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5번 터보 할 거냐 10번 터보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FPS 할 때 이제 단발로 설정을 해놓으실 때 다다다닥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 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 쓸 수 있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냥 캡처하고 싶은 분들은 캡처하고 영상 일시정지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다 매핑할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 키보드들도 가능하고, 시프트 레이어는 있나?
시프트도 가능합니다. 버튼은 3가지 입력 가능해요. 네, 키보드 3가지 입력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저기 뭐냐 붉은 사막 같은 거 하실 때 이거 중요하잖아.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마우스도 매핑이 가능하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키가 500개? 에이 설마 500개는 아니겠지. 한번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핑이 500개나 돼. 아니 매핑이 아니라 매크로가. 이거 미쳤다. 잠깐만, 아직까지도 내 입력을 지금 녹화 중이어서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야, 미친놈인데? 200개 지금 녹화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500개까지 가능합니다. 저기 조이스틱으로 넘어가서 스틱 센터링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수동으로 캘리브레이션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요거 같은데, 요거는 중국어로 돼 있어서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거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서클 에러를 이제 렉탱글로 해가지고 이제 서클 에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8.4, 8.5 정도 나오네요. 8.7. 그리고 커브 세팅, 와, 이거 괜찮다. 일반적으로 우리 커브 세팅이라고 하자면은 좀 제한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브 포인트가 좀 3개 정도밖에 안 주어져 가지고 커브를 우리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포인트를 8개나 준다. 그래서 이 점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선형성 조절할 때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에임을 조정을 원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향 장비나 뭐 스피커나 이런 거 구매하실 때 EQ 설정 알잖아. 그런 걸 비슷하면 돼. 이 선형성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선형성이 100%일수록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취향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 게임 플레이 스타일 따라서 다르고 FPS에 어떤 그 에임을 가져가냐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 요거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곡선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네, 다음 이제 트리거로 넘어가서 트리거 진동은 없겠죠. 네, 5만 원대라는 가격에는 트리거 진동 기대하면 안 되고 한 10만 원대 정도 돼야지 되는 건데, 이게 트리거의 그거다. 저 데드존 5%에서 95로 되어 있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리거 데드존이 한 5% 정도 걸려 있다. 그래서 지금 한번 0%로 저장을 해놓고 트리거 데드존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트리거 데드존 완전 풀렸다. 트리거 데드존 아예 없습니다. G7 프로도 그런데 여러분들 트리거 데드존 없게 플레이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상 이게 5% 정도 걸어 놓는 게 안전한 거긴 해요. 그래 이제 실수 입력 같은 것들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기본으로 세팅을 해놓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진동으로 넘어가서 진동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진동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비대칭 진동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비대칭이 티날 정도의 비대칭은 아니다. 왼쪽이 한 65%, 오른쪽이 한 40%. 요 정도라서 체감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근데 제대로 만져보면 느낄 수는 있다. 그리고 진동 자체가 그립에서 울리지 않고 몸통에서 울리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진동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평타 이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4만 원대나 5만 원대 컨트롤러의 진동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 뭐 다이얼프고 있겠고 사이클론도 있겠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진동은 합격 이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스틱, 우스틱 이렇게 마우스 자이로 여러분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자이로의 센시티비티도 민감도도 설정할 수 있고 자이로의 커브까지도 할 수 있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제 자이로 설정 같은 경우는 스윙이냐 호리존탈 롤이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이로를 이렇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사용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고요. 이거를 또 인버트하면 또 반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지금 버전 이렇게 40.15.12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는 지금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나 봐. 이건 좀 귀찮겠다. 굴리킷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지? ZD도 그렇고 이런 컨트롤러들이 우리가 다운로드 다른 소스에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파일을 이제 여기다 불러와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건 좀 복잡할 수 있겠다. 뭐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고, 폴링레이터는 채널치로 딱 그 기본으로 돼 있네요. 더 이상 우리가 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테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폴링레이터는 997Hz, 997Hz 텅 트위스터인데 997Hz. 이거 말고 이걸 한번 해보자. 여기 보면은 조이티라는 앱이 있거든요. 폴링레이트 1004 정도 나오네요. 근데 스틱 비트레이트가 9비트밖에 안 돼? 왜 그러지?
어허. 원래 성능 패드라면은 12비트, 13비트까지도 나오는데 이 9비트라는 거는 해상도에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해상도 재보지 않았는데 9비트라면 해상도가 250으로 제한돼 있다는 말이야. 이러면은 좀 실망감이 큽니다. 해상도 바로 들어가죠. 자, 해상도를 테스트해 보니까 한 300 레졸루션 나온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9비트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 포인트는 한 800 정도 나오고 선형성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단 그러면은 저기 그걸 확인해 보자. 소프트웨어에서 해상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무튼 제가 뭐 설정을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여기 있다. 씨. 나 진짜 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존나 열받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리뷰를 마감하잖아. 욕할 뻔했어. 진짜 쌍욕 나올 뻔했어. 근데 여기 있다. 프링 레이트도 낮출 수 있다. 아주 좋아요. 커넥션 모드, X 인풋, PS, 스위치, G터치 다 있고요. 듀얼 인풋이 슈퍼 스티뮬레이션 와일드 앤 와이어리스 인풋. What the fuck? 여러분들 그 듀얼 아웃풋을 하게 되면은 유선하고 무선하고 같이 쓸 수 있대. 이거 미쳤는데? 이게 그거네. 스텝 프레시션 128로 제한돼 있네. 이게 그 해상도가 아답티브로 해주면 최상의 설정일 겁니다. 아답티브로 설정을 해놓고 해상도를 다시 재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테스트를 다시 해보니까 데이터 포인트는 3000대로 늘어나고 해상도는 950입니다. 그러니까 스틱의 해상도만 보자면은 지금 딱 사이클론 베이더 프로 TT맥스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스텝 레졸루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텝 레졸루션은 0.001. 네, 0.001. 네, 그러네요. 스텝 레졸루션이 은근 큽니다. 아쉽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레이턴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레이턴시 결과는 4.06ms가 나왔어요. 스틱 레이턴시예요.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래서 게임패들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4.20, 4.06. 네. 채널 헤츠. 자, 5ms 안에 들어오면은 경쟁적인 게임 패드. 합격 수준보다 추천 이상으로 가는 그런 성능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5ms가 높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퇴입니다. 네, 5ms로 훌륭한 패드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액션 버튼도 좀 이따가 좀 테스트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정도 수치 나온다라는 거는 4만 원대에 4ms. 그거는 진짜 장점이긴 하다. 제가 5만 원, 4만 원 이때 정도 가격대에 추천하는 패드가 이제 다이올프 정도 있겠고 사이클론 정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슈퍼노바가 있을 텐데 사이클론이 그나마 성능적으로 제일 좋긴 하지만 레이턴시가 한 8mm 정도 나올까? 그럴 거예요.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다이올프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후에 6ms가 나오고 근데 4ms가 나왔다. 그 동일한 가격대. 그러면은 이제 스피드는 여기서 대장을 먹는 거죠. 레이턴시는 S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A급. S 정도는 아니고 A급이고 레이턴시는 S 플러스. 오케이? 근데 제가 하도 패드 영상을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좀 뭔가 느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상 내가 흥분하고 막 미치고 좋은 패드다라고 막 미친 뭐 난리 부르스를 해야 되는데 요새 내가 안 그런 이유가 이 쿤펑 40D의 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G7 8K도 마찬가지고 이 미친 새끼들이 나오면서 이제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나 봐. 요런 거만 봐도 이제 너무 몰라 그게 안 생겨. 그 느낀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유튜브로서 영향력을 지금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 손으로 좀 컷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4만 원 안에 진짜 빠른 패드 원하고 JS13 프로를 원하고 퀄리티 좋고 그립감 좋고 백버튼 4개에다 이런 걸 원하시면은 그냥 가면은 돼요. 예, 이게 최고예요. 이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 나는 일단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내가 점수를 다 매겼잖아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제 그거의 바탕을 통해서 가시면 돼. 그리고 직접 경험해봐. 그리고 또 내가 그 구독자 이벤트로 뿌린 패드가 몇 갠데. 그리고 또 이것도 조만간 이제 뭐 구독자 이벤트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다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빅 이슈를 만들지 말자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아무튼 이 레이턴시를 좀 지금 쿨링을 한 동안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요거 깜빡하고 있었다. 요것도 있었는데 요거를 어디 보자. 여기 그 패키지를 보면은 손목에다 차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머리에다 차는 사람들도 있고 헤드폰에다 차는 사람들도 있네요. 여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어.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씨 그냥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레이턴시부터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이거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액션 버튼 레이턴시는 2.64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소니 모드로도 레이턴시를 테스트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엑스인풋보다 소니로 연결했을 때가 레이턴시가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서 아무튼 이거는 제가 영상 다 찍고 나서 그 게임패드라에 따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소니로 인풋으로 연결해서 쟀을 때도 레이턴시가 훌륭하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 스위치로 연결했을 때도 9mm대가 나오고 야 대단한데? 아무튼 자세한 결과들은 또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PC 유저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4점대랑 2점대 정도가 나왔다. 오케이? 자 이제 레이턴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저기 저 컨트롤러로 넘어갑시다. 저기 뭐냐 매직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쓸모가 있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쓸데없는 마케팅 그런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제품이 자이로입니다. 예,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마에다 붙이거나 손목에다 붙이거나 뭐 무릎에다 붙이거나 여러분들의 모션,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패드 설정이 움직인다. 패드 설정에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으로 연결하는 게 편해요. PC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PC에서는 중국어밖에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연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앱에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뜨는데 제노플러스를 선택해 주고요. 밝기를 좀 낮춰줄게요. 여기서 제노플러스를 선택을 하고 페어링 버튼 눌러서 저기 제노플러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거고 여기 안에서 여기 맨 끝에 모션 컨트롤 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야 요거 디스트리뷰트로 돼 있던 거.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요거를 일단 켜줍니다. 꾹 누르면은 켜지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면은 연결 모드로 들어가요. 네, 깜빡깜빡거리죠. 그리고 이제 페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기 모바일 앱에서. 네, 여기서 페어 버튼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연결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저 세팅은 일단 포헤드를 해보죠. 이마에다 달고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걸 이마에 달고서 한번 제가 설정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머리에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 진짜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리드 조이만 아주 그냥 좋겠네. 아무튼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네, 아무튼 딱 이렇게 머리에다 설정한 다음에 이제 설정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싱글 원하냐 컨티뉴스 원하냐.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 움직임을 계속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움직이면 한 번만 입력을 할 거냐 이 말인 거고 컨티뉴스로 해놓고 센시티비티는 민감도니까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앵글 스레시홀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각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서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반응을 할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각도를 줄일수록 조금 움직여도 반응이 되겠죠. 근데 각도를 넓힐수록 여러분들 더 움직여야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여기 레프트 인버트랑 라이트 인버트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움직임의 입력을 뭘로 할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의 모션이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야. 랩 스틱에서. 그죠? 자, 인버트라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라이트 인버트 같은 경우는 왼쪽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패드 입력에서 입력이 된다. 보이시죠? 아이고 고기 아파라. 조금 그 앵글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래 조금 움직여도 반응할 수 있게. 그죠? 왼쪽으로 갈 때 왼쪽, 오른쪽 갈 때 오른쪽. 조금 더 줄여야겠다. 오케이. 딱 보니까 잘 된 것 같아. 저는 지금 35 민감도에다가 앵글 스레시홀드는 한 12 정도 쓰고 있는데 일단 요것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컨트롤러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호를 컨트롤러에 거쳐서 이제 또 컴퓨터에 가는 신호기 때문에 딜레이는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아무튼 뭐 게임에서 이게 잘 입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GTA를 한번 해보죠. 일단 그래도 이제 오픈 소스 게임을 해봐야지 거기 상황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된다라면은
진짜 대박인 거고 생각보다 잘 안 되면은 이거 그냥 망한 겁니다. 예. 내가 진짜 유튜브 찍으려고 이지까리 그래도 이제 컨트롤러 시장 안에서 새로운 도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보니까 아까 여기 세팅들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발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설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 위에 올려놔서 발등을 이렇게 올리면 뭐가 되는 거고 발을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발목을 꺾으면 또 뭐가 돼. 그러니까 뭐 축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저기 저 발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슈팅 날리고 요렇게 하면 패스하고 요것도 재밌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은 일단 테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왼쪽 오른쪽만 일단 테스트 해보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진짜 누가 게임할 때 이 짓거리까지 하냐? 자 일단 차에서 내려서 오 왼쪽으로 한다. 오 씨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아이 잠깐 거기 아니라 이쪽으로 와봐. 아 근데 재밌다. 나 이거 진짜 별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근데 그 플레이어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바꿔야겠다. 시야 방향으로 우스틱으로. 자 다시 바꿀게요. 이거를 우스틱으로 하고 근데 이게 또 버튼 하나만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버튼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왼쪽 스틱과 우스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컴비네이션 키가. 아무튼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자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시야를 바꿀 수 있다. 보이시죠?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스틱을 사용 안 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아. 왜냐면은 그 패드 오래 쓰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패드 처음 쓰시는 분들은 패드를 쓰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서 막 몸을 움직이면은 막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딱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오른쪽으로 더 간다고 해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딱 그런 게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스틱에 손가락 하나를 없애주니까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져. 움직이면서 오른쪽도 확인할 수 있고 왼쪽도 확인할 수 있고. 어우야 이거 재밌는데? 괜찮다.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해보고 싶었던 게 요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 손목에다 걸 다음에 아까 발목 설정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요거로 나간다고 했죠. 자, 눈치 까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이거 봐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간 다음에 일로 와 이 새끼야. 이렇게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뛰어간 다음에 이렇게 존나 재밌는데? 일로 와. 자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폭력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 채널에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거 오늘은 교육 영상입니다. 이거 컨트롤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착용한 다음에 싸움 준비를 하는 거야. 1, 2, 1, 2. 딱 적을 포착하잖아. 이렇게 빡. 그렇지. 오치 좋아. 들어와. 그렇지. 하나, 둘. 일로 와 이 새끼야. 둘. 아무튼 요게 가능하다.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에다 장착을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민감도도 민감도지만 이제 여러분들 목이 좀 아파. 그게 좀 있어서 조금 머리에다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고, 근데 발에다가 장착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각도를 돌린다거나 오른쪽을 돌린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액션 버튼을 제어할 때 사용된다면은 이렇게 재밌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거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돈값은 좀 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치에 연결해 보고 자이로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요. 진동도 어쩐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좀 길긴 하다. 스위치에 연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홈 버튼이랑 A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예, 이 빨간색이 그 닌텐도 스위치 모드라는 겁니다. 자, 깜빡깜빡. 천천히 깜빡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빨리 깜빡깜빡거리거든요. 네, 그럼 바로 연결이 돼요. 보이시죠? 자, 일단 자이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씨, 자이로 진짜 좋습니다. 예, 자이로가 베이더보다 좋고 G7 프로보다 좋고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자이로 이거는 S 플러스 주겠습니다. 진동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럼블 모터로서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요 정도면은 뭐 공포 게임 할 때 정도의 이제 스릴감은 확실히 살아나겠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칭 진동이긴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동이 여기 몸통에서 나는 진동이거든요. 그립보다는 몸통에 좀 더 진동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C 버튼이 있어요. 이게 닌텐도 스위치 챗 버튼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지는 않네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닌텐도 스위치 채팅 버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엑스트라 버튼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C 버튼도 따로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튼이 하나 더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 밑에 버튼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요거는 따로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 발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걸 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인지 아닌지. 근데 소프트웨어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지니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 엑스트라 버튼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머블 버튼, 매크로 하실 수 있는 버튼은 5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숄더 버튼은 없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 길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컨트롤러는 어디에 촉할까 또는 G7 프로와 비빌 만한 패드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G7 프로보다는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지만 G7 프로보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해상도 면이나 또는 이제 레이턴시 부분에서 G7 프로가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아직까지 G7 게임서라는 회사가 가져갈 거라 보여지지만 제가 이 패드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요거는 미니 G7 프로다. 그러니까 베이비 G7 프로. 애기라는 거지. 애기의 G7 프로. 그러니까 G7 프로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좋은데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지만 이제 G7 프로급의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면 요게 옵션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딱 그 스탠딩 포지션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G7 프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성비라고 보여지지만 G7 프로도 이제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4만 원에 이 옵션이 주어지니까 이건 아주 그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가성비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새 가성비 하면 뭐 싸구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성비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능이 좋지 않으면은 저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드조이 컨트롤러는 성능은 받쳐준다. 대신에 가격도 좋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부르는 거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플라스틱 재질도 생각보다 프리미엄하고 괜찮았고요. 그립감도 G7 프로처럼 날렵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었고 백 버튼은 처음에 뭐 적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응할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4개를 바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백 버튼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트리거락도 아주 찰칵찰칵거리는 거 부드럽고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블리츠에서 가져온 자이로 성능 기능 이거는 제가 점수를 아주 크게 높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만이라는 분, 이분이 블리츠를 그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자이로에 대한 뭔가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한 분야의 그 고인물들은 또는 이제 전문가나 또는 이제 그런 달인들은 하나의 재료를 고집하는 게 많아. 하나의 색깔을. 그렇기 때문에 셰프들도 한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포커스를 두는 게 있거든. 본인만 선양하는 그런 맛.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맨이라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이로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으신 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자이로
제품까지 같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한 건을 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이로가 진짜 중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이로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블리츠만큼 좋은 자이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만 원대라는 가격에 이 정도 좋은 자이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 4만 원에 주어지는 가격대에서 얘가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봐야지 G7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건 애초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만 원대라는 가격에 레이턴시가 최고로 빠르고, 그죠? 그리고 자이로도 S급이고,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다. 백버튼도 4개나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으로 봤을 때는 강추드립니다. 새로운 가성비 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지. 4만 원대에 추천할 수 있는 패드가 뭐가 있냐면 요거를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만 원, 6만 원대로 가면 G7 프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10만 원대 가면 쿤펑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리드조이에서 이제 G7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단점들은 일단 뭐 첫 번째가 그거였죠. 이 해상도. TMR 스틱 JS13이라는 프로를 아주 좋은 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상도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으면서, 또는 스텝 레솔루션도 조금 그렇게 좋은 걸 주지 않으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을 FPS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충분히 사용하고 괜찮을 정도의 스틱이긴 하지만 굳이 JS13 프로를 사용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었을까? 그리고 디패드가 또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G7 프로만큼 이제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십자키를 이용하나 이 플로팅 디패드를 사용하나 이 대각선 입력은 조금 아쉽다. 왜냐? 버튼이 안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 2개 빼고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호환성 같은 경우도 지금 엑스인풋과 그 듀얼 센스 모드, DS 모드와 스위치 모드와 블루투스 그리고 D인풋까지 제공되니까 활용 그 호환성 이게 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 앱에서도 따로 그렇게 별다른 버그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괜찮았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멤버십 분들 제가 영상을 최대한 요새 빨리 올리고 있으니까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업로드가 제일 빨리 됐는데 멤버십 분들만 미리 볼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근 패드들 보고 싶으면은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리드조이의 제노 플러스 알아봤습니다. I'll see you guys on the next one.